한동훈도 신년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걸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아니, 장관이 신년사 하는 거를 언론이 다루는 꼬라지를 처음 보는 것 같아, 한동안. 이거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TV조선인가에는 이거를 생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신년사를. 한동훈이가 지금 차기 대권 후보자에서 이재명 35%, 한동훈 17%로 2위예요. 어떤 개밥그릇 같은 새끼들이 지금 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후보에 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정치 안 하겠다는데 여야를 토탈해 갖고 2위입니다. 17%. 이낙연 야권 2위 5%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껴있는 대충 아시겠죠? 질기다 질겨. 자, 근데 뭔 얘기를 했는지 볼게요. 네, 뭐 또 법 얘기했는데요. 반법치 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자면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 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거라고 했습니다. 좌표가 자기한테 오니까 참질 못하는 거지. 나 건드리기만 해봐. 다 법으로 할 거야. 지가 그동안 숨어가지고 좌표 찍어서 한 짓거리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가 좌표에 꽂히니까 너무 괴로워하네요. 더 웃긴 건 뒤에 말이에요. 주가 조작, 무자본 M&A 등 이런 데 개입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뭐지? 이거 아. 김건희 협박하는 거야? 사이가 안 좋나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주가 조작이 나왔어. 천공말을 듣고 와.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옛 연인한테 보내는 일종의 X의 어떤 복수인가요? 협박.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말은 해놓고도 그 앞에 그 출근할 때는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를 하고 있다를 기자들이 하니까 요새 한동훈이 윤석열 대신에 그 출근길 나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렇게. 그리고 이세창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얘가 하는 거는 엄중히 써도 돼요. 네.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에 대낮에 활보라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고 있다.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조직폭력배인데 대낮에 활보하는 이세창이 정치인 뒷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의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근혜 동생 윤상현을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썬라이즈 같은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채아랑 나라랑 이런 불쌍한 국민. 헐벗은 머리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얘기들이 보면 다 누구한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김건희한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무자본 M&A 개입해서 경제 질서 어지럽혔다. 무자본 M&A 전문이면 대기업들 아니에요? 김앤장 뭐 이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해갖고 18%씩 먹는 애들. 네.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M&A나 이런 것들 그 부동산 중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18%예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내년 들어 얘네들이 TF팀을 뭐 200명 넘는 숫자를 해가지고 딱 풀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얼마를 거래를 할지 모르지만 수수료가 18%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대단한데? 네.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동업자들한테 대해서 니들 앞으로 일 편하게 하려면 내 성질 건드리면 안 돼.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저는 딱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전면전인가? 천공하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안동훈이의 뒷배는 신천지인가?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천지랑 천공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현재로서는 천공이 이기겠죠. 하지만 신천지가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그래서 압승을 못 거둔다고 하면 자기네 의원들이라도 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통일교가 이제 한국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있는데, 통일교는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현재 통일교 입장에서는 일단 전당대회 당대표 뽑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없나를 갖고 일단 시험해볼까? 한번 시험을 해봐요. 그래서 요게 맥히겠다 싶으면 북진 먹기로 가는 거고, 안 맥히겠다 싶으면 다른 중도파 내지는 뭐 중도 우파에 있는 정당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겠죠. 이미 표심은 한번 보여줬으니까, 표의 힘은 보여줬기 때문에. 중도 우파에 무슨 정당이 있어요? 큰 텐트 치고 하시는 정당이 있어요. 큰 텐트 네. 치고 하는 정당이 뭐죠? 산에서 내려오신 호랑이 같은 분 한 분이 텐트를 쳐놓고 마냥 집 나간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비대에 앉아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죠. 기대에 한번 그쪽으로. 앉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역시 룰루죠, 비대는. 네. 오. 그래서 한동훈의 이번 그 신년사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자신이 쥐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과시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업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니, 대통령도 메시지가 해석이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석이 돼. 왠지 아세요? 이게 어린애들 특징이야. 유아적인 아이들의 특징이야. 또 여기에 나 강남 파락군 이게 등장하는구나. 나 강남 파라군, 서울대 법대, 나 일국의 장관, 나 한동훈이야. 주가 조작, 무자본 M&A, 장모 위조 증명서 그러네. 같은 거죠. 그다음에 경제 질서 어지럽힌 거, 조직 폭력 뭐 이런 거, 이세창, 정치인 뒷배, 윤상현 다 나한테 오라라고 메시지를 보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가 원래 이준석이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준석하고 한동훈은? 이준석하고 한동훈이 어느 시점부터 같이 이 교착점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는 양손에 떡을 들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를 보는 겁니다. 기존에 밭을 갈아놨던 기존에 이제 이준석과 그 아빠 친구 이쪽 라인이 아직까지는 여론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니 그 꼴을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검찰 세력의 핵심인 한동훈과 얘네 세력들한테도 힘을 몰아줘가면서 둘 다 이기면 좋고, 아니면 둘 중에 힘이 센 쪽에 몰아갖고 나중에 저쪽 윤핵관들이나 천공내 온갖 잡신 세력들하고 힘을 겨뤄볼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를 하겠죠. 거의 이 정도 되면 뭐 이제 종교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누가 이기든 어쨌든 간에 힘의 논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가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21세기에. 그래서 저는 어제 갑자기 이덕화 형님이 광고하신 하이모 광고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이리 감추고 막 그러는 그 사용자가 있어요. 뚜껑 사용자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 이덕화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하이모 광고 한번 보세요. 그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사시라는 게 광고가 실제로 그래요. 이덕화 선생님께서 그러지 마. 그러다 네가 죽어. 라고 하는. 진짜요? 헐. 막지 마! 그러다 네가 죽어라고 하는 그렇게 멘트를 때려줘. 근데 순간 하이모 광고를 보면서 야, 하이모가 지금 한동훈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조만간 이 광고 내리나? 그러다 네가 죽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돌려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쵸.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빨리 천공을 압수수색 해야죠. 건진도 그렇고. 네. 저는 그러면 천공과 건진을 압수수색하는 게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내부 분열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카톡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런 예상.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지, 오랜 연인들이 결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